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일반사회 김토끼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 나눔 만능 틀, 수업 후 성찰을 통해 본인이 깨달은 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영상을 아직 안 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앞에 수업 전 중에 대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보시고 수업 후와 관련된 질문들이 나올 때는 이런 답변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역시나 먼저 큰 틀을 잡고 나서 맞는 틀을 만드시는 게 좋으신데요. 먼저 큰 틀은 저는 수업 나눔으로 깨달은 점을 이야기할 때 앞에 붙일 서론을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했었습니다. 함께 보시면 배움과 성찰에는 끝이 없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배움과 성찰에도 끝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뒤에 붙일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눈으로 수업을 다시 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질문들이 대부분 내 수업을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평가될 것 같은가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눈으로 수업을 다시 볼 때 내가 보이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고쳐나가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은 교사가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제가 교학상장을 키워드로 잡았다고 했었죠.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교사 혼자 노력할 게 아니라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을 하겠다라는 식의 서론을 앞에 붙여주기 위해서 이런 문구들을 자주 활용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수업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자기장학의 종류인 연수, 녹화, 교단일기, 수업 공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아니라 동료의 도움을 받는 전학공이라고 하죠. 전학공을 많이 이야기했었고요. 특히 전학공은 모든 선생님들이 다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해서 유튜브에 있는 경기교사원 TV와 같은 다양한 것들을 활용하여서 온라인으로도 협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컨설팅 장학이라고 해서 학교 밖 전문가에게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문제를 공유하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거치겠다. 즉 스스로 하는 자기장학, 남들과 함께하는 동료장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까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준비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꾸려나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서론은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수업 나눔은 교사가 의도한 배움 중심 수업을 찾아나가는 나침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수업 나눔을 통해 깨달은 점은 제 수업을 학생들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 수업에서 유지하고 강화 싶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것이죠. 본론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키워드별로 선생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교수 평기가 일체화되기 위해서는 피드백의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번 차시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부분이 많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일했을 때 학생들이 수행한 결과물을 읽고 한 명 한 명 코멘트를 달아준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신의 결과물을 꼼꼼히 읽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적어주었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해했습니다. 저는 이를 보완하여 현장에서 학생들과 과제에 대한 코멘트를 나눌 수 있는 별도의 과제 게시판을 운영해 성장과 발달이라는 평가의 본질을 구현해내고 싶습니다. 자, 이 평가 부분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는지 한번 보시면요. 일단 평가와 관련해서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록의 일체화가 중요한 걸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번 수업 시연을 할 때에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다. 사실 이런 것들은 신규 교사가 학생들도 없는 곳에서 시연할 때 구체적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더 잘할 것인데 실제로 내가 했던 경험 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심사위원들에게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기간제로 일했던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은 이런 식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러한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현장에 나간다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했었다. 이 고민을 현장에서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대1 피드백을 하는 방법을 할 줄 안다 라는 걸 강조하고 이것을 온라인 상에서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게시판 같은 것들을 운영하겠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끝내는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선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는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 내가 진짜로 부족한 부분을 얘기해버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내 수업 시연에서 내가 못했던 부분을 부각시켜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점을 이야기할 때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이고 이것을 내가 보완했을 때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까지 알고 있어요를 어필하셔야 합니다. 시선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다는 거죠. 수업을 하면서 모든 학생에게 시선을 주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학생들과 진정한 소통이 있는 수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을 맞추고 학생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아직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한 명 한 명의 시선을 맞추는 노하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겸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현장에 나가게 된다면 경력교사 선생님들의 수업을 참관하여 이러한 수업적 스킬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시선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좋은 서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부족한 점은 이건데 이걸 경력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 내가 학교에서 협력적으로 장학을 실시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또 결과적으로 따뜻한 시선을 줄 수 있는 좋은 참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생의 입장에서 발표의 기회가 한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발표를 하고 싶어 열심히 활동들을 작성했는데 선생님께서 호명해주지 않은 경우 정말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제 수업 시간에 모든 학생이 한마디라도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확산적 발문을 통해 학생들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칭찬한다면 아무리 제한된 시간이라 할지라도 모든 학생들이 한 번은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을 간과하지 않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을 다시 보는 것인데요. 내가 봤을 땐 잘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학생의 입장으로 봤을 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 선생님은 자기 수업에 대해서 자신도 있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모든 학생들이 한마디라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 학창시절을 돌이켜 보았죠.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의 경험, 자신만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를 전달할 때 심사위원들은 저 사람이 진실된 마음으로 임하고 있고 이것에 되게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인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형식적으로 외워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려주시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항상 마지막에는 내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내가 되고자 하는 교사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포부를 조금 강조해 주시면 심사위원님 분들께서도 흐뭇한 미소와 함께 화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남았고 심사위원들이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었을 때 최후의 발언으로서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인데요. 함께 보시면 생각해보면 오랜 시간 동안 교사를 꿈꿔오고 교사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려왔던 것 같습니다. 유지경성이라는 말처럼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교사가 된다면 교단에서 학생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행복한 배움을 만들어 나가며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유지경성이라는 사자성어를 제가 이때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비로소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때 0.15점으로 최탈을 하고 다시 한번 2차에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라도 심사위원분들께 어필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든지 사자성어 같은 것들을 준비하셔서 마지막 시간까지 알차게 다 활용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 성찰을 통해서 깨달은 점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 방역 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뿌듯한 하루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